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11월 30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죠. 날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하의 날씨로 들어가고 지역별로 이제 눈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완연한 겨울이고 연말입니다. 자, 그리고 연말로 가고 있는 증시는 여전히 강세장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달리는 뜨거운 상승 랠리를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산타가 오늘 12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이 랠리가 이어질지, 그래서 산타가 정말 굴뚝에 올라탈 수가 있을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지수도 뉴스도 특이할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연장선상에 있고요. 계속해서 강세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계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국장, 뭐 아시아장, 뭐 유럽장, 미국장 가리지 않고 뭐 흔들흔들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세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도 딱히 없는 날이고요. 또 금요일에서 이어진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주말간 뉴스들이 더해져서 뭐 좀 재밌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뉴스랄 것도 사실 없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결국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 흐름,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과 선물에서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만 주의해서 지켜보면서 즐겁게 계속해서 강세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볼 뉴스가 없어서 바로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종목 브리핑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추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을 지켜보게 되면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정도가 오늘 좀 종가까지 주요하게 볼 종목들이고요. SK하이닉스부터 신풍지약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전체 종목 브리핑을 하는 날이니까 전체 종목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주요 종목 세 종목부터 살펴봅니다. 이 세 종목이 전혀 다른 종목들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MSCI 지수 신규 편입주들이거든요.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셋 다 마찬가지고요. 그 MSCI 지수의 신규 편입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MSCI의 지수 패시브 자금들이 일단 1차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좀 지수도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강세장이 잘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시초가 갭이 너무 많이 튀지만 않는다면 오늘 종가까지 해서 단기 스윙용으로 아니면 단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 자금이 오늘 집행이 되는 만기 날이구나, 만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마지막 이제 듀데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뚫게 되면 또 삼성 SDI나 삼성전자처럼 이제 신세계로 날아가는 그런 종목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SK케미칼 관련해서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가 주말,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까지 해서 조금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은 트레이딩룸에서 우리 수달은 이제 스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포텐셜이 크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매일 보는 이제 패시브 종목들 마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반도체 섹터 SK하이닉스, DB하이텍, SNS텍, 동진세미캠, 원익IPS 전부 다 지수가 좋을 때 좋은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일봉 차트를 이렇게 쭉 돌려보게 되면 상승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상승 과정 중에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10만원 돌파를 멋지게 한번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드느냐 아니냐는 결국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었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가는 흐름 보시죠.
이런 식으로 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향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코스피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흐름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코스피 강세장 그리고 반도체 강세는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수급 흐름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상방 흐름 잘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이번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도 편입이 된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특이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SNS텍은 전문 분야가 딱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딱 정해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금 멋지게 들어오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세가 아닐 뿐이지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또 키높이를 맞추면서 코스닥이 또 빠르게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보니까 유심히 봐야 될 반도체 관련 코스닥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진세미캠 마찬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원익 IPS는 높이가 이미 꽤 많이 가파르게 올라와서 신고가 갱신까지 한번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자금 흐름 우월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죠? LG화학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하소연까지 하면서 올려드렸던 퍼스코 케미칼 리뷰 참고하셨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강세를 보인 데는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가 올랐습니다. S&P 지수 편입 하나만으로 40%가 올랐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로 엮이는 우리나라 이제 주요한 종목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좋고 섹터 강세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수가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 지수나 계속해서 도와주게 된다면 이쪽 섹터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흐름도 보시다시피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보다 오히려 자금을 더 밀어넣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 리뷰에서 타점으로 잡아준 곳은 주지 않고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배가 아픕니다. 근데 뭐 이왕 출발한 거 멋지게 가서 권리락 1까지 해서 멋진 우상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스윙하고 있는 그리고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 다 섹터지만 조금 이제 중장기 우량주라든가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 이쪽 섹터에 모여놓죠.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호텔신라, 이마트, 안토르젠, 원망대교, LG노텍, 현대차 이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룹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자 지난주는 거의 뭐 일주일 내도록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특이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인데 월요일에 그냥 뭐 보합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양봉 정도는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음봉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에 이제 왕이 방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왕이가 방한을 하면서 이런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소비주들 특히나 이제 한한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뭐 시진핑 방한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뭔가 선물 보따리를 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노리고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뭐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좀 꼬여버렸다. 지난주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실망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매물들은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수 강세와 소비주가 연말로 갈수록 강해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승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이번 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흐른다면 아무래도 이제 왕이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중국과의 관계에선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좀 한동안 계속 와향을 시켜버리는 좀 그런 흐름이 나올지 아닐지 이번 주에 이제 결판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화장품 섹터들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중기 스윙으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정말 많은 종목이 맞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전장 미리 보기
매리복에서 처음 타점을 잡아드렸던 건 16만원 근처였었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이미 굉장히 크시겠죠. 아무래도 보고 가시는 구간은 아마 못해도 아마 한 30만원까지는 이제 아마 보고 가실 텐데 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익절을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는 이제 윗구간 밴드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것이다. 87,000원 구간은 자금을 밀어 넣었던 외국인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 오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자금 흐름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구간을 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이때쯤이거든요.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해서 이때까지 26일까지 이어질 때 이때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 치사한 놈들이 자금을 87,000원 구간에서 기어이 근처에서 결국 지켜내고 자금을 밀어넣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방래를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잡아드렸던 손절선인 87,000원 구간에서 확인을 했을 때 나는 좀 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손절 안 하고 보유 중이신 경우에는 지금은 손절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자금 흐름 추가로 개선되면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좀 꼬였죠. 아무래도 이런 꼬인 흐름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번 주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소비 섹터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소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 이슈가 마무리되는 11월 말 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올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월로 넘어가면서 조금 뜨거운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으려는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는 사실 주체가 지금 개인이거든요. 윗구간에서 너무 개인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다시 뻗지 못하고 15만원대가 좀 부질없이 깨진다라는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돼요. 자금을 강하게 밀어 넣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도 뭐 결국은 상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번 구간에서는 한 구간 크게 다시 14만원까지 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이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치 투자로 이마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나는 큰 그림 보고 가련다. 나는 내년까지 보고 갈 거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치투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마트, 안트로젠, 원방테크가 우리 수달스닥의 가치투자 3대장이죠. 그래서 세 종목 중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흐름으로 보인 눈으로 딱 보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 타점을 잡은 이후에 4차 매수까지 전량 매수가 다 끝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분기마다 아니면 월마다 한 번씩 정도 추가 매수 정도가 이제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인데 어느새 우리 평단 근처까지 이미 다시 돌아왔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종목에 들어오는 특이 매수점이 전부 다 외국인에서 발생하는데 누적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지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딱 이 시점부터 해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고 무언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강세장이 나오게 됐을 때는 아직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졌기 때문에 한번 굉장히 멋진 파동이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뿐만 아니고 단기 스윙으로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 1, 2주 보고 스윙으로 공략을 하는 분들도 조금 유효한 구간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쓸데없이 자, GH 신소재가 계속 도움이 안 되네요. GH 신소재가 음악병동 관련 테마로 엮여있죠. 테마로 엮인 이유도 원방테크 때문인데 주식시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GH 신소재가 날아가다 보니까 원방테크가 뜬금없이 음악병동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파동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2차 전지나 반도체 클린룸이나 아니면 2차 전지 드라이룸으로 엮였으면 이미 굉장히 멋진 구간 보여줬을 텐데 쓸데없이 음악병동 테마로 엮이는 바람에 굉장히 좀 재미없는 구간 그리고 차트 배열이 지저분해지는 구간이네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간으로 보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 한때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카메라 섹터의 이제 대장인 삼성전기는 천국을 보러 갔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조금 꼬인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이 좀 멋지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다 말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작은 구간 내에서 계속 넣었다 뺐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여전히 코스피 강세장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멋진 시세 보여주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스윙 멋지게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를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이 싸움이라 어떻게 포지션을 잡기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 흐름상으로는 최근 구간 내에선 자금 흐름이 굉장히 매력적인 편이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IT의 강자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리뷰 영상도 올려드렸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구간 지나고 있고 지수 흐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매매하시기 좋은 구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섹터에서도 가장 이제 덩치로는 대장주가 네이버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금 시원하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이 여전히 뭐 이제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흐름으로 왔다. 그동안 이제 한동안 빼는 흐름이었는데 다시금 이제 바닥 지지하고 끌어올리기 괜찮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네이버 함께 손잡고 달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이번 주에 지나가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랑 KMW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5G 종목들이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자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준 내용도 많았고요. 외국인 자금 특이점도 많아서 우리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서 한번 공략을 하려다가 그때 지수가 약세장이 너무 세지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털렸죠. 근데 결국 그 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2만원 구간 지지를 하면서 이제 멋진 반등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자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엔 지수가 좋을 때 타이밍이 맞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뻗는데 지금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위로 날리기 좋은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KMW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5G 대장주로서 군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에서 한국의 이제 CMO 이제 약을 대리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상이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 좋은 파동 그간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서정진 회장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제 빠른 확보가 예상된다는 이런 뉴스에 힘입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와우 화끈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화끈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이러한 강세 흐름이 윗구간에서 잘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또 바이오 종목들이 에이스하기도 좋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조금 쉬어가고 있던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작은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바닥을 잡고 위로 튀는 이런 흐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한미사이언스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려인 거의 2개월 동안 우리가 스토킹했던 종목이죠. 2개월의 스토킹이 결실을 맺었네요. 네, 뉴스는 딱히 나온 게 없는데 자금이 무식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가 앞에도 있었죠. 처음 리뷰 드릴 때. 자, 무슨 뉴스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량은 어느 정도 터졌고요. 이제 뉴스만 나오면 되는데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흐름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자금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달 패밀리들 같은 경우 수달 트레이딩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익절을 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구간에서 제대로 튀게 됐을 땐 18만원을 공략하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금 흐름 좋고 매력적인 구간 지나고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다음 파동 준비하는 계속해서 이제 소통방통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고 있다. 한 구간 정도는 이 친구들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좀 목숨 걸고 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승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인트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자부터 해서 이번 주 이제 12월로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의 마지막의 장 그리고 11월의 첫 장까지 해서 이번 주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